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멋진 5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할 걸 기대했는데 화창하진 않네요. 어제 비 온 후에 하늘이 굉장히 멋있어서 오늘 아침도 멋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뿌옇게 날씨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계신 곳도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당히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의 폭풍처럼 밀려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더 이상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대응 긴축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시장 전반에 고르게 퍼지면서 큰 변동성 없는 안정화된 흐름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라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 마무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정금이라고 표현하는 BER 레이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5년물짜리가 2.72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2.6%대 중반으로까지 내려가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지표들도 보면 지표들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집값도 사상 최대 근처 이러면서 모든 지표들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패트릭 하커라는 연준 총재께서도 빨리 그냥 일찌감치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시장이 호들갑스럽지 않게 그 본진의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봐야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 테이퍼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정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그동안 받았던 충격만큼의 충격은 안 받을 것이고 새로운 건이 드러나야만 충격을 받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테이퍼링이 내년 초나 올해 연말 이게 아니고 한 7, 8월 달에 진행될 것을 감안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서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국 연준에서 이미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희가 약 한 일주일 반 전쯤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장기물 쪽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뉴스들이 있었죠. 한 주 반 정도쯤 전쯤에. 그러고 나서 이 장기물 금리가 상당히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년물이 튀긴 튀는데 튀어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금리가 튀는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징적이고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좋지, 좀 막아주니까 빠져나올 기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게 어디다 불똥이 튀고 있냐면 달러같이 불똥이 튀고 있으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났었죠. 그런데 달러 약세의 흐름들이 일단 오늘은 너무 급하게 약세가 됐기 때문에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반등의 폭이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이 저렇게 금리 상승이 제한되어지는 양상, 즉 테이퍼링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양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못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이 튀겠죠. 네, 금값이 실질적으로 살짝 튀고 있는 아침에 발음이 안 되네. 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많이 안 튀어. 발음이 안 되네. 너 아침 일찍이나. 예. 근데 거기에는 또 이면에 누가 있어?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네, 중국 당국이 있습니다. 철강석 제재 이후에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눈빛이 느껴지죠. 원자재 시장에서. 그래서 원자재 가수요 측면이 있었던 것들, 즉 투기적인 원자재 매수세가 살짝쿵 주저앉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게 구리값이 $10,000 깨진 다음에 $10,000를 복귀하지 못하고 9,900달러 선에서 놀고 있다라는 점, 그게 특이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종합해서 모든 내용을 끝냈어요. 네, 토요일이니까 역대 가장 짧은 시간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조금 더 양념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상으로는 살짝 좀 빠지는 것들이 있었죠. S&P는 0.08% 떨어졌으니까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냥 약보합이고요. 다우존스는 0.36%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8%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하락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저격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스나이퍼들이 총을 쏘고 있는데 비트코인 쪽으로는 오늘은 유허 중국 부총리예요.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유허 경제 이 부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격하겠다. 니들 죽었어. 뭐 이런 와, 이 타격 좀 단어가 격하게 나왔어요.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중국발 발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앨런 그 미국 재무장관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상당히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귀에 꼽힌 것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옐런 그 재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했죠. 법인세를 안 내게 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어야 되고 항상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호응을 했을까요? 네, 유럽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안 그래도 세금 필요한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에게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게 되자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조금 냉각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반락은 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흐름들은 가격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들이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기술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0.46%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텍은 0.68% 떨어졌습니다. 그 애플이 1.48%로 조금 많이 떨어졌고 아마존도 1.37%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무난했는데요. 특징적인 건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6%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테슬라 관심이 있었는데 1% 정도 떨어졌는데요. 어제도 그 오후 그 장에서 오후장 마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드의 F150이 전기차로 출시가 되는데 이 F150이 차 굉장히 좋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고 얘기했어요. 기본 스탠다드 모델은 그 4만 달러까지 이렇게 가격이 아주 낮게 설정되어지는데 이 포드의 사전 예약 대수가 2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포드의 주가는 6%나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과거에 이 방송들을 역주행해서 테슬라 관련들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테슬라는 차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 김필수 교수님 만나서 추가로 알았던 건 뭐냐면 하드웨어도 한 2, 3년 더 앞서 있다. 그러니까 모타 기술이라든가 제어 기술, 뭐 배터리 제어 기술은 뭐 가장 앞서 있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모터 기술도 상당히 앞서 있고 뭐 소프트웨어 기술은 안드로메다로 지금 나가 있고 그렇죠. 이미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합니다. 예를 들어 너 무슨 차 살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살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100만 대를 올해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거예요. 점유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막 이렇게 진입을 하면 작년도에 거의 뭐 전기차 제대로 중국에 있는 뭐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 빼고 오토바이 같은 전기차 빼고 보면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해서 2, 3위하고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점유율 격차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요소가 조금 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주가적으로만 따지면 차는 좋고 차는 계속해서 75만 대에서 저 생각은 한 85만 대 만들 거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확 좋았던 주가적 흐름이 점유율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반격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를
사람으로부터 포드가 4만 불의 트럭을 만들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다.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라는 각성들이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경쟁 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경쟁이 격화된다고 해도 저는 압도적인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지켜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물 시장과 주식 시장은 좀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할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다 갔다. 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빨리 편히 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드렸던 발언, 이야기들, 중에 역시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충격을 넘어가고 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호들갑, 이건 발작이라고 보기보다도 호들갑이 있었는데, 호들갑을 떨고 났더니, 약간 창피한데, 너무 호들갑 떨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잔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BR 5년이 2.616이에요. 중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급하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전일은 2.5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만, 이 정도면 2.75까지 갔던 금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언을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 인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찌감치 나는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박쥐인가? 변신해 주셨어요. 변신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충격을 매기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뭔가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지출 법안 규모를 1.7조 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화당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지표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데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61.5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60.5였고 전월 확정치는 60.5였습니다. 그리고 5월 합성 생산 지수는 68.1이에요. 기준이 50입니다, 여러분. 빵빵 터지는 거예요. 4월 63.5였는데 합성 생산 지수가 68.1이 나왔고요.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70.1이 나왔어요. 예상은 64.3이었고 이전은 64.7이었어요. 엄청 잘 나오죠. 역사상 가장 높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문 재고 증가와 내수 수출 및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름 내내 강력한 성장이 펼쳐질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4월 기존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2.7% 떨어졌습니다. 예상은 2.0% 떨어지는 거였고 이전은 3.7%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느냐? 과열 이제 시켜지느냐? 아닌 것 같고 공급 부족이야. 집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영국 4월 소매 판매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9.2%, 예상치는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2배 가까운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전년 대비 42.4%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5월 제조업 PMI 예비치 64.0, 예상치 65.7보다 낮게 나왔습니다만 기준점보다 상당히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8, 예상치는 52.0이었습니다. 독일 5월 합성 PMI 예비치는 56.2, 그리고 유로존 5월 합성 PMI 예비치 56.9, 예상은 54.8, 4월은 53.8로 지난달이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3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총재께서는 다음 통화정책회의까지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정부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 한도를 15%로 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2.5예요. 프랑스는 31%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15%로 정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비가 와서 자정을 못 탔는데
모터는 자전거를 살짝 좀 타볼 예정이고 운동에 전념하는 주말이 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배 쏙 빠진 배를 왕자 나오면 제가 왕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왕자가 새겨지면 여러분한테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